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계속 추가 보도들이 나오면서 연루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은혜가 날리면 김은혜가 또 자기 폰을 도용당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작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그 다음 날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2번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발신지는 윤석열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경남 거제 저도입니다. 아니 그게 홍보수석인데 휴가를 가는 대통령이 수석들을 데리고 가나요? 근데 이게 동행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휴가라 그러면 이상하네. 따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휴가에 직원을 데리고 갑니까? 그럼 그게 무슨 휴가야? 정식인 거지. 네. 맨날 휴가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니들은 한 번도 안 따라오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김은혜 명의의 폰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왔었고 이걸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은혜라는 이름이 들어온 거는 이미 적이라는 거지. 임기훈한테서 조회를 하다 보니 모르는 번호가 있네. 이 사건에 민감한 시기에. 근데 번호를 따봤더니 이게 김은혜인 거야. 근데 얘가 정식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얘 폰이 울렸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김은혜는 윤석열 부부와 같이 휴가를 갔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보냈다는 거지.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보도가 전혀 없는 거거든. 나는 이 경우는 아닐 거라고 봐. 그럼 뭔가요? 김은혜 명의의 폰이 윤석열 또는 김건희한테 제공당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폰들로 여러 군데 연락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전화를 해야 되거나 번호를 남기면 안 되는 통화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갖고 김은혜 명의로 대포폰을 뽑아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감추고 해야 될 전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폰이 아닌 매우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해갖고 김은혜 명의 휴대폰을 갖고 간 거 아니냐. 내지는 그 명의로 개통을 한 걸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폰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아닌 김은혜가 뭐야? 홍보수석이잖아. 네. 그럼 사실은 홍보 단계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어. 홍보와 연관돼 있는 전화를 할 때는 김은혜 폰이 대빵이야. 근데 그 폰을 김은혜가 주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출신의 행정관으로서 실질적인 건의 밑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애들이 그 폰을 김은혜 폰을 윤석열 폰 김건희 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왜냐면 김은혜가 전화를 걸어줘야 말하자면 압박을 넣든 연락을 하든 정당성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전화를 받더라도 김은혜 폰으로 받았으니까 홍보수석실입니다. 또는 뭐 홍보 이쪽에 관련된 그쪽에서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김은혜를 시키거나 김은혜를 옆에 두고 걔 폰으로 시키면 되는데 휴가를 갔잖아. 네. 휴가를 갔기 때문에 김은혜는 안 따라왔어. 하지만 휴가 중에도 자기 필요한 어떤 통화나 이게 홍보와 연관돼 있던 지 신복들 내지는 신복들하고 연결돼 있는 조직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편하게 하려고 김은혜한테 폰 좀 줘봐봐 그거 라고 해갖고 들고 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김은혜가 거기를 따라가갖고 휴가 기간 내내 왜 홍보수석이 거기 가서 지 휴가도 못 챙기면서 거기가 따까리로 일을 했는가, 그게 진짜 휴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하면 돼요, 김은혜가.
아니 사실은 내가 사진은 안 찍혔지만 따라가갖고 옆에서 보조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김은혜가. 그러니까 이제는 김은혜 폰으로 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또는 뭐 이종섭이 명의로 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전화한 사람이 전화 주인하고 같은 사람일 거다라는 것 자체가 다 의심이 돼요 이제. 아무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홍보수석이 국방비서관한테 통화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만일 그와 관련돼서 뭔 내용을 홍보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대통령실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게 이첩 지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를 뒤에서 뒷조정만 했지 뭐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홍보수석이 이 민감한 시기에 휴가지에서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했겠느냐는 거지. 진짜 따라가서 휴가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지네 가족들이랑 통화하고 이랬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겠지만 왜 이첩 이루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전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 파면 팔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김은혜는 자기는 이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할 거고요. 통화 내용이나 내력, 그 통화에 대한 녹음이 남아있다고 치면 만일에 아까 얘기한 그 임기훈의 통화에 혹시라도 그 당시에 통화 기록이 녹음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통화를 한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익숙히 들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얘기를 하던 김은혜의 목소리는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차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를 언급한 문구를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김건희 특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를 보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검을 하다 보면 연루가 된 사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상병을 하든 도이치를 하든 뭘 하든 이태원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김건희는 이제 다 등장하는 거야. 네. 김건희는 모든 증인으로 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내봐야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거부권을 하고 그걸 제부하면 부결표를 하기 위해서 이걸 던질 거란 말이야. 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쟤네들이 엄청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지. 왜냐면 한 번씩 거부권을 쓸 수 있으니까 뻔뻔하게 지들이 계속 쓰겠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 그 다음에 이걸 재부의시키기 위해서 동훈이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벌려야 되는 지금 있는 상황이 윤석열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갖고 패기 뻔한데 왜 또 이런 걸 던지냐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 그럼 받으면 되잖아, 받으면. 네, 이번에도 국민일보인데요. 민주당이 세 번째 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걸 두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어떤 전문가야?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라는 전문가인데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네, 이 사람이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권의 희화화이자 남용이다.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동훈이 협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건 민주당의 협치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 까고 한동훈 까고 대통령만 정당성을 주기 위한 정말 맞춤형 인터뷰어네요. 네. 아니 그냥 일반 시민이나 대학 교수라고 하지. 그걸 또 직함을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면 뻔히 대답이 이렇게 나올 거를 모르고 이런 인터뷰를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22대 들어와갖고 정상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이 없어요. 그래, 특검법은 니들이 뭐 죽을 목숨이 걸렸으니까 그거 걸리면 정권이 날아가면서 못 받는다라고 치면 민생 관련된 법안들은 그래도 받아줘야 되잖아. 25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른 민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받아줘야 맞잖아. 근데 싸그리 그냥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합의 안 된 거야? 그러면 무조건 거부권 이러고 다 날려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니들이 대신해서 법안을 좀 내든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던지는 이유가 무슨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잘못됐다는 둥, 지역 화폐로 주는 게 잘못됐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 거면, 그러면 그걸 제외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걸로 같이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 대안은 없으면서 전부 다 이걸 정치 공세로 모여가갖고 날려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야정 합의체를 이뤄갖고 우리가 그래, 니네가 특검법은 도저히 정치가 안 받는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나 꼭 긴급히 처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공동 발의해갖고 통과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대통령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니들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국짐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 연금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지원법 이런 거를 포퓰리즘으로 친다고 치면 나중에 이 국가적인 대안을 생각해서라도 연금개혁은 꼭 한다며. 1번 순위로 한다며. 이와 같은 민생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내놓는 안은 다 싫다 그러면서 대안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양심이 있냐는 거지, 지들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은 이제 멈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이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이제 어떤 준비 못했던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건데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야? 법안을 내고 법안을 계속 낸 민주당이 질 거야. 뭐 어떠한 법안도 내놓지 않은 국짐이 질 거야. 아니면 그 모든 걸 거부권을 쓴 윤석열이 질 거야.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이 아구가 새 가위바위보처럼 똑같이 서로 이렇게 이 세 기관들이, 세 세력들이 서로 뭉쳐갖고 있으면 그냥 국가가 저절로 소멸하고 무너져가는 꼴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만나서라도 얘기하자 그러면, 응? 꼭 긴급한 것들은 협의해갖고 가자라고 매우 정상적인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그럼 한동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한동훈은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재. 금투세, 증권 투자 관련된 세 없애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직 지금 그 선거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당대표가 없는데 이재명 보러 나와서 그거 합의를 하재요. 그것도 월권인 거거든. 근데 그걸 갖고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직들 정해주고 난 다음에 할게 그랬더니 협조 안 한다고. 아니, 아직 우리는 조직이 구성이 안 됐는데, 이재명만 나오라 그러면, 그 무적자인 이재명 대표하고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억지를 부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민생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